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최근에 아파트값이 무섭게 치솟고 난 뒤에 약간 잠잠해지고 있죠. 근데 그 바로 뒤를 이어서 빌라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모든 빌라값이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거나 혹은 될 가능성이 높은 물건만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 시장도 지금 양극화가 심하게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최근에 지정되는 신규 재개발은 거의 100이면 100 모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입니다. 이는 곧 구역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는 얘기죠. 즉 전세 낀 갭투자가 불가능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입주까지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토호제를 피해서 갭투자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모아타운이 꽤 많이 시들해졌어요. 모아타운이 조기 공모 방식 종료 이후부터는 이제 신통기획이나 역세권 재개발 이 두 분야로 많은 투자 수요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또 인센티브를 그만큼 많이 주고 있기도 하고요. 노후도 기준이 원래 도정법 기준에서 30년 67%를 채워야 가능한 것이 재개발이었는데 이게 개정안을 통해서 60%까지 완화가 됐고요. 또 종상향시의 기부 체납이라던가 여러가지 인센티브 요건들 참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신규 구역은 신통 아니면 역세권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런데 신통이나 공공재개발로 지정되면 곧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고요. 또 이보다 심한 게 바로 3080 플러스 도심복합 사업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종전 물건을 거래하더라도 현금 청산이다 이렇게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물론 이제 개정안이 지금 현재 계류 중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토어제를 피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오늘 두 가지 전략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 경매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수요자 같은 경우는 신통이건 공공재개발이건 상관없이 여기는 전부 다 토어제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금 친 이후부터는 손쉽게 전세를 두고서 갭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전략으로는 예정지를 매입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 곳이나 예정지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적어도 동의서를 걷기 시작을 했는데 이 동의율이 꽤나 많이 높게 거쳐지고 또 노후도 기준에서도 충분히 여러가지 조건들을 통과할 만큼의 노후도가 차 있는 구역을 저는 예정지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도가 간당간당하게 60%만 넘어간다? 이런 경우에는 예정지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거 이외에도 호수 밀도나 접도율, 과소 부정형 필지 이런 요건들 중에 하나라도 더 충족을 해야 되는 노후도가 60% 수준인데 이걸 한참 넘어서 이제 70%를 상회해서 넘어가게 되면 노후도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신규 구역 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정지는 적어도 이만큼 가까이 노후도를 찬 상태에서 한 30%대 이상의 동의율이 나오고 있는 지역을 저는 예정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30%를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 예정지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구역들이 정비계획 이반 요청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신통기획 재개발로 선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필수 요건으로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전체 동수의 60% 이상이지만 그 이상 70% 넘어가야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대지 면적 조건이 10,000제곱미터니까 최소 3,000평대는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다 갖춘 이후에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를 통해서 이반권자는 누구냐면 구입니다. 구청장에게 이반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정권자인 시로 올라가서 시에서 구역 지정을 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후보지 선정 시 주민 찬성 동의율이 50%가 넘는 구역 그리고 그 중에서 50에서 75%까지 높아지게 되면 구간별로 맥시멈 15점까지 가점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후도도 많이 충족이 돼 있으면서 또 동의율도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요 30% 충족했다고 바로 구에다가 이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다 60% 근처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이반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첫 번째 경매 낙찰이라는 시나리오를 한번 먼저 보면 최근 들어서 경매가 이런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에서도 간혹 가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봤던 물건은 여기 있는 상도 15구역 여기 역시 신통으로 2차 공모로 선정이 된 구역인데 여기에서 경매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유심히 봤어요. 어느 정도까지 과연 경매 낙찰가율이 높아지느냐 한 번의 유찰도 없이 감정가 그 이상으로 바로 낙찰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면적은 좀 작고 연차도 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바로 전세를 돌리면서 내가 재개발 입주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기다림 없이 바로 낙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봉천 1-1구역 여기는 비록 신통기획은 아니에요. 옛날부터 지정되어 있었던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낙찰가율이 감정가보다 한참 상회해가지고 낙찰이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크고 서울 신축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제도로 이런 입주권 투자를 많이 막다 보니까 이 반사 이익을 여러 재개발 구역들에서 누리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최근 들어서 일반 분양에 대한 분양가도 굉장히 많이 치솟고요. 또 분양 물량은 굉장히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무주택자 실수요자분들이 서울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이런 입주권 소액 투자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투자를 통해서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신통이나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피해서 잔금 친 이후부터는 전세를 두고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유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사업 중에서 도심복합 사업 있죠. 이 도심복합 사업.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경매로 낙찰을 받더라도 조합원 입주권 지위가 승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도심복합 사업을 일반 재개발로 착각을 해가지고 경매 낙찰 받아가지고 입주권을 승계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헷갈리셔가지고 큰 손해 보시지 말고 신통기획이나 공공재개발 후보지, 대상지 중에서 혹여라도 물건이 나오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란 얘기예요. 하지만 저와 같은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겠죠. 그래서 제가 현재 신통기획 대상지, 공공재개발 대상지 선정되어 있는 데들을 쭉 가지고 왔는데 이 주변 지역에는 정말 많은 경매 물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살펴본 상도 15구역만 하더라도요, 이 구역 바깥에는 경매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구역 내를 보면 단 한 개의 물건도 없죠. 14구역도 마찬가지고요. 간혹 가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물건들은 대부분 다세대가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기타 물건, 그러니까 덩어리가 큰 물건들만 나오는 경향이 좀 있어요. 대부분은 이런 형태의 투자를 미리부터 알고 이런 경매 물건들 유심히 지금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일반 수요자분들이 이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낙찰가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낙찰을 받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써야 되는 전략이 바로 예정지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예정지에 대한 투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로 지정되기 직전 단계까지 가 있으면서 동의율이 이 가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동의율까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구역들을 노려야 가장 빠르게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입주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 몇 군데를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도림동에 위치한 장미마을입니다. 장미마을이 위치가 어디 위치해 있냐면 신규 개통 2년 정도 남은 신안산선의 초역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변 지역들이 전체가 현재 재개발 예정지로 구역 지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 영등포역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 신길 뉴타운 이어지는 구역까지 도심복합사업 혹은 공공재개발 혹은 신속통합기획으로 대략적으로 한 15,000에서 18,000여 세대 규모, 거의 뉴타운 규모의 사업장들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입지로 따지면 거의 가장 상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신규 역세권의 초역세권이 될 자리고, 거기다가 여기가 가보시면 거의 대부분 다 전체가 평지거든요. 그래서 지어놓게 됐을 때 금액대가 상당히 높게 치솟을 그 지역으로 거듭나는 이 도림동, 이 지역에 위치한 예정지예요.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노후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0%, 요걸 한참 상회하는 거의 76%가 넘어가는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 구역이고요. 또 조합원 구분별로 현재 대지 사이즈가 단독이라고 해봤자 40평 남짓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다세대 건축 행위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현재 동의율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번 주 기준에서 신통기획 동의율이 거의 30% 중반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민 입안 요청을 통해서 신통기획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상태인데 가점을 위해서 60% 이상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하나가 있고, 또 상급지 중에서 하나를 찾자면 청량리 일대, 청량리 역 근처에 이미 구역이 지정된 그런 구역들이 한 3군데 정도 위치를 해 있고요. 꽤나 오래 진행되어 온 재개발 사업장들도 한 3군데 정도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런데 청량리 역과 바로 붙어 있는 전농 10, 전농 14, 그리고 전농 16구역, 이 구역들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가장 그래도 근접했다라고 보는 구역은 전농 10구역이에요. 왜냐면 전농 10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행위 제한 고시가 내년 초까지 떨어진 상태고, 그 상태에서 신축을 하지 못하고 노후도가 더 차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동의율만 가점을 많이 받을 정도로 끌어 높여지게 되면 여기가 이제 동대문구에서 가장 빠르게 구역 지정까지 갈 수 있는 예정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현재 구역 지정과 동시에 토지로 묶여버리는 신통기획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경매 낙찰이고 두 번째가 예정지 투자더라. 근데 토지구역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유찰이 전무합니다. 유찰만 없는 게 아니라 아예 경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매매 시장에서 대부분 다 소화가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요것만 기다려가지고는 언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정지를 많이 우리가 노려봐야 되는데, 이런 예정지 중에서 제가 보라고 하는 데는 노후도가 적어도 70%대가 넘어가면서 동의율이 30%대가 이미 넘어간 구역들, 요 조건을 잘 생각해가지고 적어도 중상급지 위주로 물건 탐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토어제도 피할 수 있으면서 수익률까지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는 훌륭한 투자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지역들에서 제가 이미 섭외해 놓은 물건들에 대한 추천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고요. 또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지역과 수익률에 대한 강의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프라인 특강, 주말에 있는 오프라인 특강 예약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훌륭한 투자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